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다 들리시죠? 네, 그 소리 들린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학기 동안, 아니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진행했던 랩 서비스 실제 고객이 테스트한 사례를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제 AI 관련해서 저희가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쉽게 고객한테 전달을 해서 관심 유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잠깐 발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연구소 대상으로 뭐 이것저것 해보겠다라고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시기가 좀 무르익어서 요즘에 좀 그게 좀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조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랩 서비스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그 저희가 랩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 좀 나눴어요. 이제 대상은 K-12보다 지금 자료는 대부분 이제 대학 쪽에 초점 맞춰져 있고요. 일단 디자인 계열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학 계열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문 계열에서 쓰기 좋은 거 정도를 일단 뭐 나름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잠시만요. 예.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디자인 계열인데요. 일단 디자인 계열 쪽에서 이제 어도비 제품을 그 랩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일단 꼭 해당은 안 되지만 그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제 뭐 어도비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할 때 테스트 랩 시험 환경 꾸미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시험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빠르게 이제 다른 가상모스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 자체의 이제 성능에 상관없이 이제 동일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시험이 반복됐을 때 이제 원본 템플릿을 보관한 다음에 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는 이제 디자인계에서 어도비 제품을 이제 랩 서비스 중에서 쓴다라고 가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도비 제품은 ACA 시험 보는 환경을 이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자료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나갈 자료에 구체적으로 학교명이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쪽에 신청한 학교 중에서 이제 뭐 한림성신대라든가 그다음에 동명대 이런 곳들이 이런 학교들이 그 어도비 관련해서 테스트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랩 서비스 안에서 생성된 가상무신의 사양을 좀 나열해봤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8코어 32기가면 엄청나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같고요. 만약에 이게 가격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게 되면 코어 수를 반을 수해서 4코어의 16기가도 간단한 수업이나 테스트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밑에 네, 밑에 가격은 금액이 엄청 작게 나오긴 했는데요. 그냥 보시면 이제 시험 시간을 2시간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작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시험 용도로 쓰다는 가정하에 학생이 2시간 동안 시험을 봤다는 가정하에 가격을 산출한 거니까요. 활용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의미 없을 수는 있지만 일단 참고용으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공학 계열 쪽 학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제품 자체가 이제 뭐 파이썬, 그다음에 이제 R 통계용 언어 R,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래머이 사용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뭐 통합 개발 환경 아나콘다 이런 것들을 주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저희 쪽에 랩 서비스를 신청해 주셨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시험 환경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환경이라는 거가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프로그램 언어 하나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빠른 배포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사양의 PC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역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산실을 세팅해야 되는 노력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상머신, 랩서치의 가상머신 자체는 한 학생한테 할당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산실 어디에서 또 자기가 할당된 가상머신을 접속하게 되면 항상 같은 가상머신을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연속성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물론 대학교들에서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는데 집에 가서도 학생들이 실습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많이들 요청하시는 게 보면 학생들한테 무제한 열어두는 비용이 많이 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랩서치 기능 중에서 이 가상머신을 수업 시간에 할당된 것 이외에 별도로 쓸 수 있는 할당 시간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제공한다고 해서 무제한 비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대부분 다 그 랩 단위 84가 되면 이제 작은 사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랩 단위 84 기준으로 수업 시간 45시간, 그다음에 학생한테 실습 시간을 10시간 준다고 가정하게 되면 한 학생당 한 학기에 55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 학생당 한 학기에 55시간을 사용하고 그 학생 수가 35명인 경우 대략적으로 이제 18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일단은 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한 학기에 45명의 학생이 55시간을 쓰는데 180만 원이 커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용이 좀 크다고 하게 되면 그 랩 단위를 예를 들어서 랩 단위 84면 이제 8코어 머신이거든요. 요거를 4코어 머신이나 이런 걸로 이제 낮춰서 테스트해보고 수업하는데 뭐 지장이 없으면 낮추시면 이제 비용은 이제 절반 정도, 뭐 대략 한 90만 원 정도로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인문 계열이라고 했는데요. 의외로 이제 통계 쪽이나 이쪽에서 표시된 뭐 SPSS나 SAS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고가형 소프트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불효소에도 표시된겠지만 일단은 이 인문 계열 쪽에 고가형 소프트웨어를 비용 절감한다라는 것으로 LF 서비스를 제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고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마음껏 사용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랩 서비스 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꼭 전산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나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충분하게 고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 사례와 마찬가지인데요. 틀릴 수 있지만 사막점 수업의 15타치라고 했을 때 이제 45시 학생당 45시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35명의 이제 8코어짜리 머신에 수업 45시간, 그다음에 실습 시간 10시간 해서 55시간을 사용한다는 기준으로 180만 원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랩 서비스를 POC 진행하면서 신청이 있었던 학교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어떤 하드웨어를 쓰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AI 스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목을 보시면 AI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는 뭐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제 기억으로는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언론에 나와서 바둑을 두면서 AI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더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AI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의료 쪽에서는 뭐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한다든가, 자동차 쪽에서는 뭐 노인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뭐 빅데이터가 있기도,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빅데이터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최적의 뭐 건물 상품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방면으로 쓰이고 많은 분야에서 이제 AI가 이제 더더욱 많이 활용될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AI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 어떤가 잠깐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뭐 AI에 얼마 투자한다,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AI를 할 수 있는 이제 다방면으로 AI를 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는 소리는 이런 거 관련돼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교육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교육청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우리 초중고도 그렇고 이제 AI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보시는 것 같이 왼쪽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검색이 된 거고요. 여기 보니까 낯익은 학교가 있어서 봤더니 제가 뭐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부속 속대 공학교는 AI 학과를 준비한다 그래서 AI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무하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AI 전문 업체랑 방문을 해서 상담 내지 컨설팅을 좀 진행해 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반대부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는 이제 MOU를 맺고 싶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0년부터 24년까지 10개의 AI 특성화 고등학교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문했던 서울 디스텍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원을 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제안서를 열심히 쓰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AI 관련된 미팅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AI 전문 업체를 한번 방문을 해서 상담을 드렸고요. 그때 미팅 과정 중에 나왔던 얘기가 5월 20일경에 이제 올해 그 AI 고등학교 그 입찰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서울지식 고등학교가 이제 저희가 방문을 했으니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AI 대학교 그래서 AI 관련된 준비한 내용들도 보이고 그다음 그 밑에는 이제 대학원 AI 대학원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각 학교들에서 AI 관련돼서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AI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범위가 많고 어려운데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김용우 부장님이 발표하시는 자료를 기준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MS에서는 이제 AI 자체를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크게 네 단계로 좀 분류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 코딩, 그러니까 코딩이 전혀 없이 이제 GUI 방식에서 드래그 앤 드롭만 가지고 AI 개념을 익힌다거나 이렇게 첫 번째로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사용되는 게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스튜디오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이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이제 테스트, 실험, 랩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통해서 코딩이 없이 처음에 AI 개념을 익힐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복잡한 코딩이 아닙니다.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를 배워서 이전 단계에 로 코딩으로 했던 그런 실습에서 코딩으로 약간의 변수값을 바꾼다던가 조건을 바꾼다던가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코딩을 통해서 이제 AI 실습이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기존에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AI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내용을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OCR 인식한다든가 아니면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감정을 분석해낸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코딩을 해서 엔진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엔진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뭐 생산적인 결과물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 때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해서 AI를 배우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4단계 같은 경우는 진정하게 그 AI 엔진을 프로그램적으로 컨트롤해서 AI 뭐 엔진도 개발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 기반으로 이제 3일짜리 기초 과정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AI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식이 없거나 감을 못 잡을 때 이제 노코딩, 코딩,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정도의 3일짜리 과정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1일이나 3일짜리로 이제 융통성 있게 쪼개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AI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3일짜리 과정을 소개시켜 주면서 일단 AI가 뭔지 개념 먼저 잡으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보이는 커리큘럼이요. 어느 정도 AI나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런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커리큘럼보다는 직접적으로 뭐뭐뭐를 듣고 싶다, 더 집중해서 듣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협의하에 만들어서 일단 제공도 가능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 다 끝나서 좀 더 그러면 내가 레벨업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딥러닝 포함을 해서 전문가 과정 딥러닝 기본 데이터 처리 영상 처리 자연어 처리 이런 좀 더 전문가 과정도 저희가 AI 전문 업체랑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대학이든 K12든 단계적으로 AI 관심 있는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이런 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요청 사항이 있어서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프트 마이스터가 이제 AI 관심을 가지면서 방학 동안에 AI 관련된 선생님들 7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커리큘럼에 의해서 저희가 2일에 하루에 6시간씩 2일 동안 세미나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끝나고 반응은 좋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방학이고 약간 담당자도 바뀌고 초등학교 있고 해서 약간 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서 선생님 대상 AI에 대해서 컨셉을 잡거나 이런 연수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AI 전문 업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능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 진행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교육청 산하에 AI 관심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6시간짜리니까 짧잖아요. 한 체험 정도 AI는 뭔지 그냥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세미나 연수를 좀 진행해 드린 게 있고요. 지금 요 발표하시는 분은 저기 조그맣게 보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용 부장님이십니다. 예. 저희 쪽에서 제안 드리는 게 AI를 준비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스텝 1서부터 스텝 4까지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제안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AI에 감을 안 잡히시면 체험하셔라. 두 번째는 이제 AI 전문 과정을 좀 더 팀하게 들어서 좀 더 레벨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벨업이 어느 정도 되면 학생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학생 교육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수업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되시면 그럼 학생들하고 함께 어떤 특정한 연구를 한다든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이제 AI를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하는 밑단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AI들의 각각의 서비스들을 포진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AI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연구실을 위한 클라우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어디에서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떠올린 게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은 연구비를 따면서 연구를 돌리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사고 하다가 연구가 끝나면 하드웨어에 대한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가 연구소를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뭐 4, 5년 전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대학생들 물어보면 클라우드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아마존이라는 대답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도입을 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는 일단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 연구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첫 번째 이제 연구실 환경을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자료, 이게 중요한 자료들이죠.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소개하거나 뭐 하거나 좀 큰 연구가 되겠죠.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을 위한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문제점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인 장소도 준비돼 있어야 되고 이제 하드웨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고정으로 인한 자료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장비를 산다든가 뭐 웹 호스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보시면 한 월 78,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홈페이지 서버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OS가 올라가 있는 이제 파일 서버를 예를 드는 건데요. 이 파일 서버 이제 연구에 따라서 그 대용량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스를 사서 쓸 수 있겠지만 이제 나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나스를 접근할 수 있는 연구소 내에서만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 서버를 클라우드에 두게 되면 클라우드의 장점이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장 멋진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 서버를 예로 들었는데 윈도우 서버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RDP 방식으로 접속을 해서 파일을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연구소 아닌 곳에서 파일을 가져오거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축형 파일 서버로 쓰시게 되면 용량 확장을 할 때 별도의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디스크를 간단하게 추가만 하시거나 용량만 확장을 하시면 필요한 용량을 간단하게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파일 서버가 필요 없이 그렇다면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대용량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제 모든 클라우드에서 이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왼편 위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는 그 애저에 파일 저장 공간을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이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로컬의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단순히 이제 가상머신을 만들고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제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들어가서 이제 가상머신을 선택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어떤 시리즈 중에서 이제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시리즈가 지금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F 시리즈는 이제 부동 연산을 중심적으로 하는 이제 연구나 이런 데 좋은 컴퓨터 사용 가상머신들. 그다음에 NC 같은 경우는 N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GPU가 탑재된 모델인데요. NC 같은 경우는 이제 GPU 중에서도 설명해 보신 것과 같이 네트워크나 이런 운영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해서 최적화된 거, 그다음에 NV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픽을 처리하는데 최적화된 시스템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보시면 이 가상머신 이제 첫 번째 F 시리즈에 128코어짜리 잠시만요. 네, 화면이 가려졌는데 F 시리즈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산정된 가격은 이 가상머신을 한 달을 켜놓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반적으로 730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730시간을 계속 켜놨다는 가정 하에 이제 뭐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가상머신들을 계속 켜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컴퓨팅 이제 NC 모델인 것 같은 경우 어떤 고성능 컴퓨터를 위해서 일주일만 켜놨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이면 한 달에 4분의 1이죠. 그럼 300만 원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모델 340만 원이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될 텐데 사실 한 달 내내 켜놓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실제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는 뭐 물의 흐름이죠. 육체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를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요. 예로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3일만 썼습니다. 그래서 3일 사용한 시간이 그 본문에 보시면 24만 8천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그런 고성능의 사양을 한 달 내내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계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도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임대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뭐 이건 뭐 클라우드 이점은 뭐 많이들 들어가서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다들 제 메일을 아실 테니 제 메일로 궁금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제 다음으로 바로 다른 분이 또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